안녕하세요. 국시 사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해설로서 36회 실기시험 45문항 기출문제를 총정리한 해설 영상 2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기 25문항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진심 바랍니다. 문제 36.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 넣는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입니다.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또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 탈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며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을 위해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의 삽입 제거는 안 되며 세거나 역류 시에는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37.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는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하고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리에 들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예방합니다.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나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들이지 않으며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합니다. 문제 38.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입니다. 가루약 복용 방법입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합니다. 문제 39.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 방법입니다. 물약은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으며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릅니다.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르며 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 썩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은 버립니다.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습니다. 약 용량이 적을 때는
묻힘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양을 복용하게 합니다. 문제 40. 안연골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입니다. 안약 투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고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넣은 후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고를 움직이게 합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솜으로 닦아내고 사용한 안약 튜브도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습니다. 문제 4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도울 때는 간이 변기를 사용하고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상을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음악을 틀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도 적절히 섭취하며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합니다. 문제 42.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 기본 원칙입니다.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하고 바닥은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하며 화장실 문 앞에 매트를 깔아주면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안전손잡이는 변기 옆에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하며 응급 상황을 알릴 응급벨도 설치합니다.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호출기를 주고 밖에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문제 43.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하여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씻게 합니다.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문제 44.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입니다. 소변량과 색깔을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확인하고 소변주머니는 2주에서 한 달 유치 후 교체합니다.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하고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제자리에 꽂습니다. 대상자가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는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살핀 후 보고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문제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변하는 습관이 사라지므로 기저귀를 사용해도 가능하면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등을 잘 살펴 욕청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기저귀 교체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문제 46.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통목욕을 할 때 머리 감기는 방법입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고 공복, 식후는 피하며 추울 때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도록 합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 빗질합니다. 귀지 제거는 의사가 하며 두피 손상이 있으면 보고합니다. 문제 47.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는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문제 48.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무류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담요는 마른 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고 아랫땅 가운데 부분은 회음부를 덮습니다.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을 담은 생수병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냅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하여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회음부에서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49.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팔, B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 A 유방, B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A 복부, B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4. A 회음부, B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A 다리, B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 A 다리, B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입니다.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닦는 방향입니다. 얼굴은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고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으며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앞에서 뒤쪽으로 닦으며 다리는 무릎을 세워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습니다. 문제 50.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에 넣는다. 정답은 1번, 가, 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입니다.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손부터 입히고 머리에서 건강한 쪽 어깨 위에 놓아 대상자가 건강한 쪽 팔을 스스로 소매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에서 머리, 마비된 쪽 순서로 입힙니다. 문제 51.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입니다. 반자위는 대상자가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반앉은 자세입니다. 대상자의 편안한 자세를 위해 등 뒤에 베개를 2~3개 사용하여 A자 형태로 받쳐 자세를 만들어주고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문제 52.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정답은 5번, 가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기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 다음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갭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하며 상반신은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허리 아래에 넣어서 이동시킵니다.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 다음 대상자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문제 53.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나.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정답은 5번, 라, 가, 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기입니다. 휠체어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도 다리에 걸리지 않도록 젖혀두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30도에서 45도가 되게 비스듬히 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여 주고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의자 깊숙이 앉힌 후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놓습니다. 문제 54.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만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이동 방법입니다.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 함께 한 걸음 옮기고 건강한 다리를 옮깁니다. 문제 55.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입니다. 신체 정렬 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힙니다.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동작은 피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문제 56.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 나. 2. 가, 3. 다, 라. 4. 아, 마. 5. 아, 마. 정답은 2번, 입니다. 휠체어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 뒷바퀴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며 공기압이 너무 높아도 진동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렸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가 적정 공기압입니다. 각종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문제 57.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입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 마른 피부와 혀, 정신의 혼동입니다. 문제 58.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입니다. 화재 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끕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은 하지 않으며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야간 화재 시 컴컴하여 방향을 알기 힘들므로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벽을 짚은 손은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59.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심상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갑상생기능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 보행 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60.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입니다.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 쪽으로 약간 당깁니다. 큰 숟가락보다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식사하게 하고 과일류는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합니다. 밥은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으며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떠먹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